그럼 지금부터 이음토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설명에 참석해주신 주요 내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빈 소개는 화성시청 평생교육과 김계순 과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계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4만 화성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고 특히 학교 복합화 시설의 이음토 탄생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화성시의 대표사원 최인석 시장님 참석하였습니다.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선주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원우 국회의원님을 대신하여 최정윤 사무처장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이조원 상임이사님 참석하였습니다. 한백고등학교 이운탁 교장선생님 참석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백중학교 남형석 교장선생님 참석하였습니다. 동탄중학교 용상호 교장선생님 참석하였습니다. 동탄중앙초등학교 정현수 교감선생님 참석하였습니다. 청목초등학교 신기석 교장선생님 참석하였습니다. 일술초등학교 김형희 교장선생님 참석하였습니다. 청계초등학교 장정경신님 참석하였습니다. 동탄사동 노인분회 정수진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동탄사동 통장협의회 김영수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동탄사동 주민자치위원회 박종수 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동탄사동 체육지능회 주홍수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각내 학교 운영위원회 회원님 등 다수 분이 참석하였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인석 화성시장님께서 이음토의 운영과 비전에 대한 설명을 시민 여러분께 직접 해드리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정립이 좀 되셨나요? 되셨어요? 진짜요? 전 지금도 모르겠어요. 진심이에요. 아니, 진심이에요. 근데 이것이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꽤 오래 전서부터 했어요. 아주 오래 전서부터.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확대 발전시키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기회가 되고 어쩌면 더 우리 공동체가 더 활성화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딱 한 가지 믿어지는 것은 결국 그 시가 하드웨어는 만들었어요. 교육청하고 국토부랑 시가 협의해서 첫 건이 이제 한 4년 조금 더 걸렸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만들었어요. 화성에 20개를 계획해요. 이것이 첫 건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는 동탄 같은 경우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기존에 이제 서울에 뭐 은평이나 어디 신도시를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관계가 있었어요. 30층 미만의 건물을 짓다 보면 바닥 면적이 넓게 차지하잖아요. 공원 공간이 작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음터가 탄생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 고층화되고 집적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공원 면적이 넓어졌죠. 그러니까 동탄 1신도시의 센트럴 파크를 보시면 쉽게 오실 거예요. 거기 3,000명 수용 규모의 정규 규장이 있었잖아요. 지금 있죠. 지금 가보시면 그거 아무도 안 써요. 그거 넓고 좋은 운동장 아무도 안 쓰는데 그 옆에 학동초등학교는 1,200명이 다녀요. 전교생이 1,200명이에요. 근데 손바닥만 해 운동장이. 여기 중학교도 손바닥만 하게. 신도시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요. 거기에 선생님들 차 세워야죠. 급식실 지어야죠. 도서관 지어야죠. 조경해야죠. 아이들이 놀고 뛸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해서 4만 명, 5만 명급의 공원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요. 신도시를 도면을 보니까 처음에. 동탄 1신도시가 토목적으로는 설계가 잘 돼 있는데 사람이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사무소 하나가 평수가 딸랑 뭐 600평? 동사무소 1층 빼고 주민센터 빼니까 한 4, 5만 명 쓰는 주민들이 2, 300평 가지고 주민센터를 써야 돼요. 커뮤니티 시설이 너무 없는 거죠. 복합문화센터 하나 있어요. 13만, 15만이 쓰는데.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 우리 뭐 어머니들 평생교육 아무 데도 할 데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근데 학교에는 소위 여기거보다 좋죠. 계단식 강당 한 200석짜리가 쫙 만들어져 있고 음악실, 컴퓨터실, 도서관, 실내체육관 별게 다 있는데 이게 개방형으로 설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못 쓰는 거예요. 아이들도 사실은 편하게 쓰지 못하고 있죠. 동탄구를 보면 그 옆에 농구장이 있죠. 지금 가보면 아마 체육 수업을 거기서 할 거예요. 고등학교 아이들. 근데 우리 시민들이 야 이거 우리 거니까 니들 실내체육관 가서 해. 여기서 쓰지 마 이렇게 안 하고 흐뭇하게 봐요. 그래 니들 참 열심히 배우고 있구나. 기분 좋게 봐요. 이미 우리가 그 학교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다 같이 공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도시를 지을 때는 재정만 많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재정만 많으면. 이음터까지 거 뭐 학교 운동장이 아니라 딴 데 막 지어버리죠. 근데 유한한 재정 하에서 신도시를 꾸며야 되고 우리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틀은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상곤 교육관님한테 처음 부탁드린 게 이런 공간보다는 학교를 분리 설계합시다. 방과 후 시간에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듭시다. 교실을 일반인들이 막 들락거리면 안 되죠. 방과 후 시간에. 교무실을 막 들락거리면 안 되죠. 이건 제한적으로 분리 설계하고 가능하면 요즘 전자서적이 있으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도서관 가면 어때요? 공원 걷다가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컴퓨터실, 음악실, 강당, 실내체육관 이런 것들은 분리 설계하자. 그래서 방과 후 시간에 언제든지 쓸 수 있게 하자. 대신에 그러면 그곳의 운영비는 시가 댈게요. 우리 아이들이 쓸 때도. 시민의 아이들인데 그때 쓸 때 교육청에서 에너지 부담할 게 아니라 저희가 댈게요. 저희는 건설 비용이 안 들었잖아요. 땅값도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동탄에 지어지는 학교가 55개가 지어져요. 강당이 55개가 생겼죠. 실내체육관이 55개가 생긴 거예요. 도서관이 실제 55개가 생긴 겁니다. 눈앞에 도서관이 있는 거죠. 그러는데 이걸 한 발 더 발전시켜보자. 우리가 같이 고민했던 거. 정말 아이들의 교육이 국영수 위주로 끝나야 되나? 이 심화교육으로 끝나야 되나? 그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할까? 그런 세상인가, 앞으로의 세상이? 저희가 살아왔던 세상들은 예측 가능한 시대였었어요. 영화를 보면 한 20년 후에 핸드폰이 나오겠더라, 이런 기타 등등 것들이 나오겠다 하면 비슷하게 예측이 가능했어요. 앞으로는요,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하고 아주 완벽하게 다른 세상이 눈앞에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학교 자체가 없어질 수 있어요. 삼성이 어디다 투자하는지 보시면 조금은 느끼실 거예요. 가상현실에 투자하고 있어요. 가상현실. 지금처럼 학교를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서 짓고 강당 급식실 짓고 선생님 고용하고 급식사 영양사 고용하고 교장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제 생각이에요. 막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재원이 투자되죠. 근데 증강현실, 가상현실에 들어가면요. 훨씬 더 집중력 강하고 고차원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눈앞에 소위 특수 안경만 쓰면 그런 공간이 벌어져요. 선생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화성이 무인 자동차 도시로 지정이 됐어요. 더 빨라질 겁니다, 화성은. 10년, 15년 안에 이제 진짜 자가용 필요 없이 내 차, 네 차가 필요 없습니다. 양자 컴퓨터 시대가 곧 벌어져요. 지금의 일반 컴퓨터는 전 컴퓨터도 아니에요. 양자 컴퓨터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알파고가 1300대 연결한 거예요. 지금 일반 컴퓨터를 1300대.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거 한 대로도 알파고 1300배보다 훨씬 능률이 뛰어난 컴퓨터 시대가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다. 근데 죽기 살기로 국영수 유지의 심화 교육을 앞으로 계속 가야 된다. 이건 모두가 아니라고 판단할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떤 대안이 있냐?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국가가 이제 바뀌어야 돼요. 입시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다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계속 고집하는 것은 특정 기득권자들만을 위한 게임이에요. 입시제도는. 국영수 유지의 심화 교육하자. 절대 필요 없는 것들을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게임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미적분 이거 안 써먹어요. 정말 수학과 가서 특수 물리학 뭐 이런 거 할 사람들이나 그렇게 심화 교육 배워야죠. 근데 더 희한한 건요. 제가 얼마 전에 핀란드, 스웨덴을 다녀왔어요. 이것 때문에요. 11월 달에 또 나갈 겁니다. 우리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선생님 대표, 교육청 관계자, 지역 커뮤니티 관계자, 시청 관계자 제가 직접 모시고 이 운영 체계를 하는 영국이나 뭐 핀란드 이렇게 좀 다녀올 생각인데요. 직접 가서 보셔야 돼요. 아이들이요, 학교 서로 가고 싶어요. 핀란드 아이들은. 언제 개학해? 이거 방학 싫어. 빨리 학교 가고 싶어. 굉장히 행복해요. 근데 걔네들이, IMO, 그러죠. 국제수학경시대회. 피사. 세계학력 평가. 세계 1위예요. 근데 숙제가 없어요. 희한하죠? 과제물도 없어요. 그렇게 심화교육 달달 안 볼까요? 근데 세계 교육 학력 평가하면 1위를 해요.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그래요. 도대체 왜 그따구로 돼 있는지, 애들은 행복하면서 학력 평가도 최고인지, 전 세계 최고인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요, 너 우리 집 최고인데, 장손인데, 왜 인문계 고등학교 안 가고, 좋은 대 나와서 가문을 빛낼, 판사 검사도 좀 하고, 의사도 좀 하지. 이런 거 안 원해요. 나 실업계 고등학교 갈게요. 그럼 가게 해요. 왜냐면, 배관공이 변호사보다 월급을 더 받아요. 비정규직자가 정규직자보다 월급을 더 받아요. 당연하죠. 왜냐면, 같은 기능을 하는데, 같은 직업을 해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 계시지만 제가 정말 부끄러운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다시 해야 될 게 교육 현장이에요. 딴 데 비정규직, 정규직은 그래도 그나마 좀 인정하겠어요. 교육 현장에 같은 교원 자격증 있는 사람을 정규직이라고 월급 2배 더 주고 퇴직금, 연금 다 보장해주고 비정규직이라고 임용직 교사들 차날르게 하잖아요. 비굴하죠. 내년에 또 계약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잘 보여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애들을 잘 가르쳐요. 근데 비정규직이 월급을 더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정규직은 노령연금도 나오고 보험도 나오고 보장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비정규직은 그런 거 없잖아요. 1년 있다 나가야 되니까 사실 월급을 더 받아야지 이 사람 같은 일을 하는 거면. 근데 우리는 굉장히 뭐가 거꾸로 돼 있잖아요.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걸 그냥 바로 잡아지냐? 전 아니라고 봐요. 민주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비판적 사고의식을 갖고 커야만 그런 나라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그냥 눈앞에서 당장 자 국영수기제 심화교육이 우선 당장 그래 좋은 대학 간다. 얼마 전까진 그랬죠. 가놓고 나니 어쩌냐. 연대 졸업했는데 어쩌냐 우리도 같은 실업자인데 이런 프랭카드가 걸려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죠. 전교 1등에서 지방대 의대에 나왔더니 개업도 못하고 있어요. 했다가 큰일 날라고요. 요번에 결혼하시는데요. 만 3년 넘으셨는데 저희 시에 그 변호사 한 분이 정식으로 취직하셨어요. 계약직으로. 6급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금방 나가실 줄 알았더니 안 나가셔요. 불러주는 데가 없습니다. 진짜 로펌에서 안 불러줍니다. 저희 때만 해도 20여 년 전만 해도 제 친구가 변호사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이 복사본 가지고 제 친구네 보험회사 가서 담보 없이 대출을 받았어요. 변호사 사무실 낼 테니까 자격증 하나 가지고 대출 받는 시대가 한 25년 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너 1등 못하면 죽어. 너 무조건 성공해야 돼. 너 무조건 1등하고 돈 벌고 뭐 해야 돼? 1등해도 소용없어요. 계급사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장차관들 프로필 쫙 보십시오. 기업가들 프로필 쫙 보십시오. 다 대대 불립니다. 우리 못 끼어들어요. 이런 방식으로는, 이런 게임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만의 방식이 필요해요. 국영수 못한다고 아예 못 쓸 인간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아이들 그 중에서 클 수 있어요. 당당하게 소위 요즘에 세상에 그 국민 월급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스위스 뭐 이런 데서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이 뒤집어서 얘기했는데요. 이래요. 제가 핀란드 가보니까 정말 핀란드 가보니까 1800년대까지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었죠. 이 북부 지방이니까 농경 사회였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산업화되기 전에 1600년대 막 이럴 때 땅이 굉장히 척박하고 여름이 짧아요. 다 돌입니다. 돌.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총생산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먹기 살기 힘들었던 나라가 교육 잘하면서 IT 이런 것들 하면서 왜 우리 그 노키아 이러잖아요. 이 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만약에 삼성을 다녀요. 삼성을 다니다가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나 퇴직할래. 그러면 3년간 삼성에서 다니던 월급의 80%가 그냥 나와요. 그럼 너 뭐 해볼래? 그러니까 나 의료 쪽이나 아니면 뭐 이런 복지 쪽에 해보고 싶어. 복지에 관계된 일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무상으로 해줘요. 그걸 마치면 거의 100% 다시 취업이 돼요. 20살 넘으면 무조건 독립해야 됩니다. 근데 애가 집이 없어요. 집에서 장기 절이 나라에서 줘요. 일정한 생활비도 줘요. 그리고 얘가 실업계 나왔는데 인문계 가고 싶어, 인문계 대학 가고 싶어, 다시 교육 기회가 주어져요.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연금이 나와요. 근데 의료가 무상이에요. 교육도 대학원까지 다 무상입니다. 우리 교포 중에 한 분이 한 20여 년 전에 가셨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저희 가이드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안 오실래요? 그랬더니 나 갈 수 있어? 우리나라에 무슨 근거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난 거기 가도 먹고 살 수 있어. 뭘로요? 그랬더니 이민을 가도 연금을 준대요. 대단하죠? 그 나라에서 기여한 게 있었으니까 대신에 100%는 아니고 80%. 이게 꿈의 나라죠. 이게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어지고. 근데 그게 한 560만 정도 되고요. 인구가 한 4만 불 정도가 좀 넘어요. 그런 나라에서 국민 월급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직업은 더 새로 생길 방법이 잘 없다, 앞으로는. 근데 자본가, 그 다음에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가졌던, 정보를 가졌던 사람들이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가는 구조에 그렇게 됩니다. 점점 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것 자체로 존엄하다. 그래서 한 우리나라 돈은 300만 원씩 전 국민한테 나눠주기로 투표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그게 부결이 됐죠. 부결된 이유가 이제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나라 국민성 봐라. 공짜는 안 받는다 그러더라. 근데 그게 아니라 의료 혜택, 그 교육 혜택, 이런 무상 뭐 이런 지원, 연기금 이런 혜택이 사실 300만이 넘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300만 원 받으면 나머지 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니까 나 그거 싫고 그냥 그런 혜택 보고 나 월급 안 받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쪽을 지향은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국민 수준이 합의 과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함부로 절대 안 내놔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민의식을 갖지 않으면 그런 사회는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랑 우리나라랑 딱 하나 다른 거 있어요. 국방비 그 나라는 거의 안 써요. 근데 우리는 전체 세금의 한 10%? 40조 정도 쓰죠. 우리가 한 400조 정도 돼요. 근데 그 40조도요, 북한이 1조 정도 쓴대요. 우리가 40배 쓰는 겁니다, 북한에. 근데 쩔쩔매고 있죠. 방산 비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부정부패 비리. 이것만 줄여내면요, 그런 나라처럼 저는 우리 갈 수 있다고 봐요. 그 나라 하늘에 뚝 떨어져 자원도 없는데 막 그렇게 잘 살지 않아요. 어떻게 나누느냐, 어떻게 부정부패를 없애느냐. 그거는요,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양심이 부정을 짓누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집단지성이 우리가 항상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마을을, 국가를, 시를 운영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한번 해보자. 근데 제가 집권당이 아니에요. 화성시가 뭐 집값 있게 뭐 잘났다고. 창의성 교육 하나 만드는데도, 이음터 하나 만드는데도 4년, 5년 걸렸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에서 해보자.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에서. 저는 조금 더 다른 꿈을 꿔요. 아까 제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조리서 협동조합을 하면 이제 영국을 갈 텐데요. 저희가 11월 달에 아까 대표자님들 모시고 영국 갈 텐데 영국의 공립학교의 90% 이상은 운영체계가 협동조합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거 해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조리서 협동조합을 한다 그러면 지역에서 식경과 대학 교수들도 있을 거고 우리 이제 뭐 지역의 대학 교수님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이 아이들이 조리서 협동조합을 거기는 초등학교 따로 중학교 따로 고등학교 따로예요. 우리는 초중고를 연결할 생각이에요. 선후배가 같이 네트워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조리사 자격증을 따게 하고 그걸로 여기서 돌베길 잔치 좀 하면 어때요? 그걸 꼭 뷔페 가서 해야 돼요. 애들이 만든 걸로. 칠순잔치, 팔순잔치 여기서 하면 어때요? 지역의 송년회, 모임, 친목회 여기서 하면 어때요? 그때 밴드 협동조합 애들이 좀 출연하면 어때요? 여기 출연하고 장기자랑도 좀 하고 그런 공동체예요. 수익형 모델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생태협동조합도 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우리 화성에 보니까 진짜 좋은 생태가 많더라. 비봉습지도 있고 화성호도 있고 나 몇 월 달에 내가 조사해 보니까 이때 가면 좋다는데 누구누구랑 어떻게 가볼 텐데 여긴 버스가 한 대 필요하고 뭐 인서울 할 사람이 누가 나서주고 뭐 이런 걸 계획 짜서 올려서 운영협의체에서 통과시켜 주세요. 그럼 교육청에서는 지원해주고 행정 지원해주고 시에서는 재정 지원해서 그게 가능하도록 아이들이 직접 운영해 보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특색 있게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동탄 이신도시에만 6개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요. 그런 노멀한 협의체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프로그램은 같이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 가고요. 그레이드를 특화시켜 보자고요. 여기 중앙이음터는 IT가 특화된대. 그래서 도서관 장소도 일정 부분 IT 전문서적으로 채워지고 두 번째 이음터는 음악과 미술이 특화된대. 그래서 그쪽에는 또 그쪽 전문가들이 그레이드 높게, 그러니까 석사급보다 박사급들이 지휘하게 돼요. 여기서 내가 음악 미술을 좀 학교에서 해보다가 그레이드를 좀 더 높이고 싶어? 그럼 그쪽에서. 문학은 저쪽에서. 스포츠 레저는 또 딴 쪽에서 해서 그런 기능과 모양을 조금씩 전문화시켜가면서 특화시켜가는. 그래서 여기 아이들이 요 공간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공간에서도. 이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작아요. 한 10,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쓰게 되겠죠. 너무 작습니다.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 훌륭한 교장님들 다 와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학교 공간도 같이 이용할 거예요. 프로그램 여기서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돼. 학교랑 협조해서 학교 내 공간을 지원해드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 허브가 될 겁니다. 허브가. 우리 부모님과 같이 된 프로그램도 있을 거예요. 굳이 여기가 공간이 모자라면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도 잘 돼 있죠. 그거 활용하면 돼요. 7개 대학의 교수님들하고 교수님들이 할 수 있는 평생교육 강좌 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다.
건강교육 강좌가 됐든 인문학 강좌가 다 내놓으라 했습니다. 하고 싶으신 시간대 거 다 내놓으라 했어요. 그리고 이 이음터에서 찾을 겁니다. 지역의 이 커뮤니티 공간을. 학교의 강당이 몇 시에 비는지, 우리 아파트의 강당들이 커뮤니티 시설이 몇 시에 비는지, 이런 것들 다 가져다가 시간대랑 조합해서 열고 싶은 강좌 열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그러니까 독일에 보면 이 선진국에 잘 돼 있는 독일 이런 데가 한 4만 5천 되는 시가 있어요. 인구가. 1200강좌가 열려요. 1년에.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의사는 의당 수요일 날 오전 시간 정도는 내가 건강 강좌를 한번 열어주는, 자원봉사해주는 이런 동네 분위기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7개의 대학이 있고 이 대학 교수들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아주 MBA 코스에 좋은 코스들 다 나오신 분들이라 이런 것들을 지역과 연계하고 만들고 그래서 저 어린이집 단계에서부터 우리 평생교육까지 가는 이 허브 이게 이음터가 해야겠다. 이게 어디 단절된 게 아니다. 라는 게 저 나름대로 소위 선진국의 교육 운영 체계 앞으로 우리 국가가 바뀌어 나가야 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관점 우리 또 지역 공동체가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특화 이런 것들을 한 10년 가까이 됐나 봐요. 제가 시장 하기 전서부터 고민하다가 시장이 돼서 교육만 쳐다봤어요, 실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화성은 그냥 왔다가 그냥 생산활동만 하고 떠나요. 인근 대도시 가서 다 살아요. 정말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도시, 아이들이 고향으로서 당당하고 자기네들이 주역으로 살아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이더라. 근데 교육은 교육청에서 해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김상곤 교육감님, 이재정 교육감님 만나 뵈면서 이런 최초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그건 그분들의 결단이 아니었으면 절대 없죠. 학교 공간, 학교 운동, 이게 학교 운동장입니다. 법적으로는. 학교 운동장을 일반 행정에 양보한 거예요. 저희 시가 한 250억 들여서 지은 겁니다. 운영은 시가 하죠. 그러니까 융합이 된 거예요. 근데 학교 운동장은 더 큰 운동장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저 운동장도 이음터인 거예요. 이 학교도 이음터고 이것도 이음터입니다. 우리 저 옆에 짓는 커뮤니티 센터도 이음터예요. 이것이 한 섹터가 되는 겁니다. 이 4만 인구가 같이 공유해야 될 이음터. 그래서 지역문화의 중심을 학교가 되게 하자라는 게 여태까지 제가 고민했고 김상궁 교육감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대를 이어서 고민했던 공간이고 국가에서 이 틀을 받아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만들 생각이고요. 앞으로 미래교육은 이렇게 가자. 대한민국 교육이 여기까지밖에 못 하는데 내년에 마침 대선이 있어요. 청소년 문제, 남북 문제, 이 교육 문제, 육아 문제, 보육 문제 어느 것 하나가 제대로 길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최소한 교육 문제만큼 화성이 정식적인 방향을 제시하자. 그래서 이 이음터 개청식 날짜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국가 지도자급들이 오셔야 된다고 접니다. 최초에 있는 일이고 최초의 개념을 등재한 일이라 내년에 대선 준비하시는 분들 가능하면 다 오게 하겠다. 국회의장님 와야 된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가 이런 생각들이 결국 화성에서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 교육을 바꿔내는 지금처럼 국영수 위주의 교육을 제가 바꾸진 못하죠. 그렇지만 학교 밖 교육, 자유학기제, 이젠 지자체, 지역이 같이 하지 않고는 교육의 발전은 담보할 수 없어요. 학교 내 교육만 가지고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우리가 모두 하고, 그러고 학교 밖 교육이니 이런 나머지 자유학기제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틀을 새로운 정부는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은 이렇게 가져가겠다라는 틀들을 정리할 수 있는 모멘텀을 이곳에서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 나라 자체가 바뀌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고요. 무엇쨌든 20개 생겨도 소용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화성에 20개가 생겨요. 제 계획으로는. 동탄 이신도시에만 6개 생기고 나머지는 학교랑 이렇게 융합화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구시가지 이런 데. 그런데 이런 개념을 도입된 건물을 지을 거예요. 한 5만 명당 하나씩. 그래서 그 어느 지역도 소외됨이 없이 만들어 갈 생각인데요. 하드웨어는 중요치 않아요. 저희가 이렇게 해놓으면 바로 따라서 할 겁니다. 다들 할 거예요. 이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줄은 거예요. 이신도시에 비하면 이신도시가 한 2천억 정도 예산이 줄었답니다.
근데 커뮤니티 시설은 1신도시에 비하면 대여섯 배가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효율적이니까 따라 하겠죠. 근데 대한민국 신도시가 이제는 더 늘어나는 데가 특별한 데가 없어요. 이렇게 규모 있게 늘어나는 데는 사실 이게 적용이 가능해요. 근데 조그맣게 개발되는 오산 같은 데 이런 데는 적용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성이 시작했는데 개념을 도입해 가면 대한민국 교육 자체가 바뀔 거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희망이 있고 우리나라가 좀 더 희망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꿈꿔오고 고민했던 내용들을 러프하게나마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제안사항, 이런 걸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좀 시간에 구애 없이, 점심때까지 제가 비워놨거든요. 구애 없이 제가 좀 들어드릴 테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들도 너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안을 좀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선주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한 말씀 하실? 예. 예, 저기 시장님께 질문 드리실 거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손을 갖다 들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들 손 들고 말씀을 해 주시죠. 뭐. 제가 매일 말씀드렸듯이 참여입니다. 이거의 성공은 여러분들과 관심과 참여 없이는 결코 여러분들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될 거니까. 저도 잘 몰라요. 저희는 이동탄의 학부모 동아리가 모여가지고 만든 우리라는 동아리 모임이에요. 그런데 올해 경기도 마을 교육 공동체 꿈의 학교에 단성이 돼가지고 선정이 돼서 지금 악기 수업하고 진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음터에서 근데 지금은 수업을 커뮤니센터를 빌려서 하고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음터에서 저희도 그런 악기 수업과 진로 수업 꿈 찾는 과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요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건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라 제 생각이었었어요. 제 생각은 이 운영협의체를 하나 만들자.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죠. 여러분들 거니까. 여러분들 중에 학부모 대표 만들어주세요. 제가 영국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만들어주시고 선생님, 지역에 선생님이 있으면, 아니면 지금 학교에 교장 선생님들 중에, 아니면 또 그 일반 선생님들 중에 추천해 주시고, 또 우리 학생 대표, 학생들 거니까 학생들도 있어야죠. 학생 대표. 또 우리 저 지역에 노인회장도 계시고 통장도 협의회장, 주민자치회, 지역 커뮤니티 대표자분들도 있어야죠. 그리고 또 교육청 관계자, 시청 관계자 이렇게 해서 30명 내외 운영협의체를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안을 주시면 구체적인 안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짜서 주시거나 하면 여기가 허브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트워크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에 정말 음대 교수님이 계셔요. 아니면 우리 이제 수원대학이라든지 음대 교수님들, 합성대학 교수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동아리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일정 공간을 해보자. 요 공간이 안 되면 아니면 어디 뭐 강당이라든가 뭐 어느 시간대 이제 요구하는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니? 그때. 또 여기가 이제 좀 우리가 외국에는요. 제 이번에 헬싱키 가보니까 이런 공간이 있어요. 이런 공간이 있는데 시에서 별도로 지어놨어요. 한 60만 쓰는. 거기는 미술과 음악만 해요. 근데 이걸 학교 정규 수업하고 연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퀄리티보다 좀 더 높은 퀄리티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고기를 한 번씩 수료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비용을 냅니다. 이런 형태의 허브 공간이 있는데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거긴 정말 도서관이, 음악 도서관이 있어요. 모든 음악에 대한 장서가 다 있는데 거기서 막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불러요. 도서관 안에서.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데가 있던데 제가 그냥 특화시키면 저희도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봐지고, 어떤 내용이든지 다 해드리면 좋은데, 예산도 다 세워 다 해드리면 좋은데, 일단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약간 이제 뭐 기준이 몇 가지 있다 그랬는데요. 그런 기준 하에서 협의회에서 우선 선정을 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돼 있죠. 정규 교과 시간에는 사실 이거 못 쓰잖아요, 아이들이.
교과 시간에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보내주시면야 몰라도 교과 수업이 있으니까 이제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이게 허락이 안 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부모님들 교육을 해야 된다는 여기서 정말 IT가 어떻게 바뀌어갈 거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을 거냐? 이게 아이들 교육만으로 안 돼요. 이 교육은 다 해야 됩니다. 학부모, 선생님, 지역사회가 같이 바뀌어주지 않으면 교육은 매일 어긋장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아니더라도 이제 여러분들 동력으로 다음 시장이 이거 하지 말자 해도 여러분들 동력으로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 누가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이런 시스템이 참 좋더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좋더라라고 갈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여러분들 것이 돼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틀만 만들어 놔드릴게요. 결국 여러분들이 공이 참여해서 집단지성으로 이거 하는 게 훨씬 더 지금 상황에선 더 나아. 이거부터 지원해주자. 아니면 요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가능할 거고 이 공간이 제한적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음터에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올 거예요. 정말 우리 협조를 해주실 거라고 좀 믿고 교육청에서도 협조해 주실 거라고 믿고 학교 강당이 언제 비는지 그런 시간에 거기서 할 건지 여기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총 자산을 다 모아서 편한 시간대에 네트워크를 해드리도록 해볼게요. 됐습니까? 예. 네, 통장단 회장하고요. 지금 중앙초등학교 학운위 위원장하고 있는데, 이음터를 설명해주면서, 이제 뭐, 사회적 협동조합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아까도 시장님께서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좀 설명하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이게 과연 뭔가, 이제 그게 근간이 돼야지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좀 그런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강의나 교육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게 그럼요. 우리 시가요. 서울시가 사회경제기금이라고 한 500억 정도 만들어놨을 거예요. 근데 화성이 608억 만들어놨어요.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시보다도 많이 만들어놨죠.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요. 현대삼성 기아 때문에 그래요. 사회경제라는 게 언론 들으시면 공산주의에서 나왔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국회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아니고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그늘진 구석이 있어요. 이 효율을 따지고 또 능력만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도태된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더 실력 없거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장애자들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이 항상 생겨요. 그 부분을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보자라고 나온 게 사회경제예요. 그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나온 거예요. 자본주의를 하다 보니까 모순된 게 생기니까 그걸 채워보자고 나온 거라서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캐나다 퀘벡. 여기도 4만 불이 넘어요. 이태리 폴리냐도 4만 불이 넘습니다. 근데 이태리가 소실 평균 한 2만 불 정도 되나요? 남부 쪽이 좀 못 살고 북부 쪽이 좀 잘 살고 베네치아 있는 쪽이 잘 살고 그러는데 중부 조금 위인데 볼리냐는 경제 시스템의 80~90%가 사회적 경제예요. 복지 시스템도 그걸로 다 가고 있고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도 4만 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시스템으로 봤을 때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단점도 혹독하리만큼 가혹해요. 한 번 실패해보면 이제 그 사람은 재기하기 힘들 정도의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렇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데 그것을 공고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회적 협동조합. 이건 복지 모델에서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소위 우선 구매를 하고 비슷한 일들을 많이 취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인건비 따먹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말고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철저하게 지역사회 공동체를 좀 만들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 구조의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이고요. 우선 구매 이런 거 말고 퀘벡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결정이 나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 나 있냐면 저는 고용 유연화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업의 장점은 그 시대가 필요하는 아주 요구하는 산업 물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이든 뭐든 빨리 만들어서 시장을 우선 선점해야 돼요. 그러면 시대를 빨리 읽을 수 있는 인재들을 빨리빨리 뽑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잘라내기가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의 유연화는 사실은 필요로 해요. 근데 이렇게 대책 없이 막 잘라내는 사회는 모두가 망하는 사회죠. 케벡은 어떻게 돼 있냐면 대기업이 하는 일의 업종 분류가 정확히 돼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뒷골목 빵집 같은 거 다 못 뺏어갑니다. 작은 마트까지 다 뺏어가지 못해요. 대기업은 요것만 해. 중견기업은 요 업종만 해. 말기업은 요거를 해. 그 밑에 기업은 요거를 해. 뭐 이렇게 사회적 기업은 요거를 해.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도 4만 불이 넘어가고 잘 살아요. 심지어는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협동조합 애들이 식당을 운영해요. 지역의 농업과 연계돼서 아주 좋은 농산물들만 쓰면서 로컬과 연계돼서 하는데, 이놈들이 다 옛날에 마약 먹고 뽕하고 그랬던 애들이에요. 진짜 근데 건전하게 잘 해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카페 주인이요, 영업시간에 못 들어가요. 전 상상을 카페 주인이 영업시간 자기 가게를 못 들어가요. 왜냐 그랬더니 종업원들이 스트레스 받는데요. 사장 얼굴 쳐다보면. 그래서 사장이 뭐 지시하려면 매니저 불러다가 야 이거 뭐 좀 이상하더라. 야, 매니저 네가 좀 챙겨봐. 이렇게 해야지 사장이 들어가서 갑질해대고 이러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 중심의 사회죠. 그래도 4만 불 가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왜곡되어 있는 경제 구조에 하에 있는 건 맞아요. 이건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지금 니께 옳다 내께 옳다라고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내년에 좋은 선택을 해주면 그 시간은 좀 더 당겨질 거고 말씀드렸잖아요. 남북 문제가 정말 사드가 핵심 원인인지 북핵의 핵심 원인인지 대결과 갈등과 전쟁의 구조를 뛰어넘어서 평화 공존 상생의 구조는 또 없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청년에 대해서 정말 기금으로 해결할 건지 이런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성남이 서울시가 연기금 조금 준다고 이게 해결 나는 건지 언발에 오줌 넣기 아닌가? 근본적인 고민을 우리가 할 때가 정말 온 거예요. 보육 문제가 야 운영비로 줬더니 왜 안 받았다 그러냐 이런 식의 나라가 사람한테 이렇게 투자하는 나라가 뭘 기대를 할 게 있냐는 거죠. 노령연금이 20, 30년이면 없어진다는데 생산인구가 아예 없어졌다는데요. 근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집값 있지만요. 집값에서 양보하셔야 돼요. 이제 청년 아이들이요. 정말 결혼하는 이유가 뭐 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직업도 없지만. 평당 1,000만 원 넘는 아파트에 너 결혼생활 시작할 수 없어요. 이 아이들한테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 주택 공개념 들여와야 돼요. 핀란드나 이런 데는 공개념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20살 넘으면 야, 니들 독립해. 할 수 있는 게 그런 공개념을 들여 싼 집을 제공해줘요. 너무 기업 이윤만 찾는 게 옳은 건지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 혼자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같이 걱정하고 그 틀에서 집단지성이 최소한 우리 동탄을 바꿀 거고 조금 더 나가면 화성시를 바꿀 거고 좀 더 나가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어요. 그건 어렵지만 교육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고 마을이 같이 가져야 가능하다라는 게 제 생각. 그래서 전 모르겠다 한 거고요. 답은 여러분들이 찾아주십시오 하는 거고요. 제가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제 얘기만. 예. 처음에는 제가 원래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음터하고 이게 학교하고 시설이 같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음터 진다고 할 때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저는 특히 여아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에 좀 불안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이쪽을 이용을 하시다 보면 학교가 분명 방과 후에 이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GX룸 이런 산업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어머님들도 참여를 하시겠지만 아버님들도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는 거고 정말로 불특정 다수가 참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제일 먼저였었어요.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명분이 원래 국토부 우리나라의 국가를 계획하고 만드는 부서 전 국토부의 지침이 학교시설 복합화였었어요.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랑. 이런 좋은 시설들이 반가 후에는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그러면서 시에서는 실내체육관을 또 짓고 강당을 또 짓고 커뮤니티 시설을 또 짓는 거죠.
그래서 복합화 해보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리모델링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단위로 한 적은 처음이죠. 그러니까 관료들이 무서워했어요. 야, 이거 잘못하다간 사고 나면 다 우리 책임인데 국토부에서 야, 이거 어찌됐든 못하게 하려고 정말 많이 힘들었고, 또 하나는 사실 교육청 관계자들도 이걸 싫어했어요. 김상문 교육감님이 만년천년 교육감님 아니잖아요. 당신이 하다가 나가버리면 다음 교육감에서 저거 왜 학교 용지를 왜 행정하고 저렇게 하고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하면 누가 책임져?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공직자들이 시장은 하라고 그러지만 지금 만년천년 시장이야? 세금 갖다가 그냥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왜 저걸 저렇게 못해갖고 자꾸 시켜? 나 교육청 가서 왜 자꾸 뭐 부탁하게 만들어? 이거였었거든요. 실제 그게 한 발도 제대로 안 갔었던 겁니다. 담당자가 몇 명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4년 동안. 따져보면 또 딴짓하고 있고, 뭐, 저쪽에서도 딴짓하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제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공감하시는 줄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같이 만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앞에서 아이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 책임인지 여러분들 책임인지. 중학교 아이들이 몇이 조 뒤에서 담배를 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모르는 척 했죠. 그죠? 그러면서 뭘 기대를 해요? 전 멱살 잡혀봤어요. 우리 집 뒤에서. 제가 그래서 운동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하고 한번 붙으면 이겨보려고. 정말 훈꾸녕 내요. 한 놈은 저희 집 뒤에서 매일 필로티가 있어갖고 매일 담배 피다가 걸려서 제가 이름하고 번호를 땄어요. 지금도 걔랑은 소통을 해요.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놈 새끼가 한번 학교에서 걸렸어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시장님이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저 학교 잘리게 생겼습니다. 근데 부탁 못한다 이놈 새끼야. 걔는 저 평택으로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데요. 같이 만드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 훈꾸녕 내야죠. 못하게 해야죠. 그런 일 저지르는 거는요. 저 음습하고 그늘진 데서 하는 거예요. 껌껌하고 불 껴져 있는 데서 담 넘어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센트럴파크에서 사고 한 건 난 적 없어요. 그 많은 축제하고 아이들하고 가족 행사해도 불량배들이 와서 뭘 딴짓하거나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물론 부뚝져서 정신이 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에요. 이것조차도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 딸내미가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작년에 6학년이었었죠. 세월호 사건 나고 우리 어머니들이 어떤 결정을 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여행 보내지 말자. 애가 펑펑 울어요. 와서 아빠가 좀 어떻게 해보래. 뭘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한 건데 내가 어째 임마. 내 평생의 행복인데 그걸 뺏어가냐. 나 그것 때문에 애들하고 얼마나 춤 연습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아빠 보지 않았냐. 전교생이 가서 한번 놀고 싶은데 그걸 나 한번 그 추억을 갖고 싶은데 왜 뺐냐. 어쩌라고. 그랬더니 얘가 하는 소리가 그래요. 왕따 학교 폭력 없애려면 학교 없애면 되겠네 그래요. 딱 맞는 소리잖아요. 해경 없애자라는 거랑 뭐가 달라요? 평택 해경하고 제가 협약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뽑아서 중국에 어학연수 보낼 거예요. 영어 캠프 해봤더니 이게 제일 좋아요, 반응이. 수원대학교에서 한 200명씩 하는데 예산이 한 2억 써요. 방학이니까 학교에 이제 캠퍼스가 비고 기숙사가 비잖아요. 다 원어민입니다, 교수들이. 이분들이 직접 이제 생활하고 같이 하면서 가르치는데 만족도가 제일 높더라고요. 미국은 비행기 값이 비싸서 못 보내요. 물가도 비싸서. 근데 산둥은 가까워요. 연태랑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연태시랑. 거기 중국어 캠프 좀 만들어줘라. 역사 문화를 이해하면서 배우는 게 제일 빠르다. 우리 애들 한 200명 보내줄게. 그때 배 타고 가자. 평택 니네들이 프로그램 한번 안전교육 시키면서 가봐라. 하기로 했어요. 도전해야 됩니다. 사고가 왜 안 터져요? 사람 사는 세상에 당연히 터지죠. 근데 우리의 관심이에요. 협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분명히 여기 사고 터지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겁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모르겠다고 발뺌하고 이미 싹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 정말요. 관심이요. 그래야 살기 좋은 도시야. 동탄 가서 살자. 전 제일 걱정인 게 그렇게 되고 나면 집값 올라가는 거예요. 집값은 그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데가 집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기 좋은 게 집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 땅값이 많이 올라가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다음에 기회비용으로 쓰자. 그럴 수 있죠. 내가 망했을 때
이걸로 좀 어떻게 해서 아이들 나중에 미래도 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다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능력 있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아이들이요. 정말 유학 보내라고 빚지고 뭐 해놨더니 재산 안 물려준다고 작업하는 아이들 말고 정말 가슴이 따뜻하고 주변을 보듬을 줄 아는 아이들로 키워보자. 그러면서도 창의적인 것. 아까 얘기했던 그런 미국의 대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은 도네이션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자기 재산 엄청나게 기증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재산을 기증하잖아요. 그런 식의 아이들도 우리가 키워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처럼 내 새끼만 잘 됐네, 내 새끼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을 가지면 그 문제는 해결되고요. 일단 기능적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능을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함부로 들락거리지 못하고 그런 센서 기능, 그다음에 중앙안전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제가. 동탄사동 노인회 분회장입니다. 제가 그 이음터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잘 해주셨는데, 이 노인을 위한 공간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노인대학은 언제 개설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분회장님이 왜 오셨나 했더니, 우선 커뮤니티 센터를 짓고 있고요. 옆에 이제 짓고 있고, 내년이면 내년 12월인가요? 완공이? 그죠? 프로그램이 필요하면요, 공간을 임대를 하든지라도 해볼게요.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많이 걱정하고 힘들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게 조금 착공이 늦어졌는데요. 한 1년 정도 참아주시면, 그쪽으로 정말 급한 프로그램이 있다. 나 이거 좀 꼭 좀 해야겠다 하는 프로그램들은 말씀드렸듯이 낮 시간에 이곳을 좀 활용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을 좀 활용하고, 뭐 에어로빅 이런 거는 아파트 내 시설도 괜찮죠.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해 드릴 테니까, 우선 활용하다가, 또 노인대학이 정말 필요하다. 당장 해야겠다. 내년서부터는 내년 본예산에 섰나요? 안 섰죠? 안 섰어요. 예. 이게 시는요, 도지사님은 한 3천억 있어요. 3천억. 그러니까 도의회 허락 없이 소위 기분 좋아. 최인석이가 오늘 좀 말 좀 잘 들었고 좀 아부 좀 잘했어. 한 10억 내려주는 그런 돈이 있어요. 시책 추진금이라고 있어요. 그건 의회 비준 안 받아요. 이거 빨리 필요한 것 같아 줘요. 장관도 한 1조 있어요. 대통령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저는 땡전 한 푼이 없어요. 다 의회 승인을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내년에 쓸 돈은 이미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 노인대학을 하나 꾸리는데 한 4천만 원 들어가죠. 하드웨어가 있어도 한 4천만 원 들어가요. 근데 하드웨어를 만약에 빌려야 된다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예. 뭐 정의 안 되면 부분적으로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걸로. 예. 또요. 예. 예. 교장 선생님. 예.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불철주야 고생하셔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설명회를 들으면서 초등학교 교육을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여기 이음터하고 연결 통로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우리 학생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아무튼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이제 동아리 교실, 3, 4층이 도서관으로 들었는데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와 공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이드라인이 아직은 애매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우리는 이제 2학기부터 2017학년도에 교육과정을 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이제 들어보면 우리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공간적인 그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과정 안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때에는 뭐 임대료 같은 건 안 받으시는 거죠?
네. 그런 부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마 네. 이제 중앙초등학교의 특수 입장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더 이제 평소 낮에도 정규 교과 과정에 쓰자라는 말씀이시죠? 그죠? 네. 딴 학교에서는 사실은 이 공간을 정규 과정에 쓰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제 거리도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먼저 우선권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어쨌든 학교용지예요. 학교용지에다가 우리 동탄만에 갖는 특수한 아이들의 요람을 만들어 보자. 그것이 지역 주민 모두가 같이 해보자라는 그런 이제 그 틀에서 출발해서 그 틀이 흔들리지 않은 정도에 대한 틀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3윤이 같이 가야 된다 했어요. 우리 학교, 학생, 선생님, 지역사회. 지역사회 공간도 그 정도는 같이 고민이 돼주는 적정한 선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말씀드려서 빨리 이제 지역분들이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또 선생님 대표, 이런 지역 커뮤니티 대표가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적절히 좀 합의해 주시면 제가 시장이라고 이건 무조건 이쪽 거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저쪽 거 저렇게 안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운영하는 큰 틀을 가져가시고 시는 그저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모자란 재원들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하고 싶은 것들 우리 지역사회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것들의 틀을 어떻게 제안해 줄 건지를 고민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우선순위는 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될까요? 일단은 네. 여러분들 몫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아니 그건 제가 말씀드린 큰 틀에서 훼손되지 않으면 제 생각은 제일 큰 틀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고 그 결정된 가치에 훼손이 되지 않는 선에서 우선권을 주어줬으면 좋다라는 제 기대가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동탄중학교 교감 이상호입니다. 저희도 뭐 옆에 있어서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시장님이 저도 이제 하성이 원래 이제 딴 지역에 있다가 그 하성 쪽에 와서 이제 동탄중학교 재개교와 더불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와보니까 뭐 창의지성 교육 사업이라고 해서 뭐 다른 시도와 뭐 있지 않는 그런 그 교육 사업이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스터디 그다음에 학부모 아카데미 이런 뭐 복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작년도에는 뭐 재개교 때문에 뭐 정신 없었고요. 올해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교장 선생님과 더불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2학기 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선생님들도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가깝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렇게 교문을 통해서 거의 뭐 쉬는 시간에 실시간으로 학교 공간처럼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탄중앙초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눈에 딱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여학생들이 굉장히 그 춤 공간을 요청을 해오는데 저희가 그 이렇게 일반 그 유리 있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보고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건데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아까 보니까 그런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자유학기 관련해서 그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 내에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좀 학교하고 좀 교육과정 연계를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좀 찬스 이렇게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워낙 교육자분들이시니까 또 여태까지 수십 년간 이제 여태까지 교육을 책임져 오셨잖아요. 제가 제3제사 다시 말씀드려요. 전 아무 권한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당부드리는데요. 이걸 제가 만들었으니까 최인석의 끝없는 업적으로 가져가고 뭐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 손톱만큼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자부심 가지고 이건 내 거니까 이거 여러분도 우리 거니까 여러분들 세금으로 만든 거예요. 결국은 우리 거니까 가장 합리적인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결정해 주셔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 건지 또 이걸 어느 정도로 합리적으로 활용할 건지 우리 노인 회장님도 계시잖아요.
노인 회장님의 배려도 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일정 부분. 그래서 그런 정도들이 잘 우선 처음이고 또 이게 내드리는 만큼 학교의 공통 공간들 나머지 시간 방과후 시간이라든가 또 우리 아파트에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활용하시자고요. 다. 그런 열린 마음 가지고 사람들이 결정하고 운영되면 그게 교육의 전 가장 기초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제가 가장 희망 섞인 건 그거예요. 그 틀 안에서 뭔가 일어날지 전 모르겠다. 근데 지금보다도 훨씬 더 대단하고 유의미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은 있고 그런 확신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서구 유럽의 핀란드 이런 데 잘 돼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 제가 잘나서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자율적으로 맡기고 그 스스로 결정한 것에 책임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냥 잘 되더라. 시장이 자꾸 간섭하고 교육청에서 자꾸 간섭하고 하는 것보다 스스로 굴러가게 대신에 큰 틀에서에 대한 기존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들의 그 운영 협의체 정도면 저는 뭐 그렇다고 처음에 아까 망하자 했듯이 다 망하지 절대 않을 거란 말이죠. 정말 잘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게 교장 선생님 그런 시험을 여기서 한번 섬기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요. 사심 없이 정말 대한민국 첫 번째 건,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건들을 우리가 성공시키자 해주셔야 될 게 전 의회가 있어요. 전 3천억이 없어요. 여기서 정말 이상하게 운영되고 잘못되면 2차, 3차가 담보되질 않아요. 의회에서 돈 주겠어요. 한 250억씩 들어가는데 안 주죠. 이게 총 한 4천억 들어가는 걸 거 아니에요? 4천억 이상? 운영 경비까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데 투자한다 그래. 옛날에도 교육에 투자하는 거 눈에 안 보이는데 왜 투자하냐. 동네 져달라는 거 배드민턴 전용구장 져주고 스포츠센터 져주고 이런 표 많이 나올 텐데 도로 많이 뚫어주고 그런 표 많이 나올 텐데 왜 그거 하냐 소리 제일 많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 첫 케이스가 우리 지역의 그 공동체의 저력으로 전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가능하면 어쨌든 개입을 안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큰 섹터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긴 이걸로 특화시키자. 이 동탄 초대 이음터는 IT로 특화시키자. 서적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도서관의 서적을 100% 채울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못 구할 수 있는 전문 서적들을 IT 관계 서적 넣자. 둘째 이음터에는 음악과 미술에 관한 이음터를 넣으면 거기에 전문 서적 넣고 그럼 정말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트램으로 다 연결될 거거든요. 자전거 도로로 다 연결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멀어서 못 가고 뭐 힘들어서 못 가지 않을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다 네트워크가 되는 요 공간에 만들어질 거고 중앙도서관은 따로 만들 겁니다. 화성을 대표하는 중앙도서관은 지금 이현우 의원실하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일인가 며칠 날 회의가 있는데 전체 화성을 대표하는 중앙도서관은 따로 짓고 특화된 로컬 도서관은 이음터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지금 모자란 거 저도 알아요. 이게 이제 정말 만 명이 쓰는 이런 가봤더니 지하 공간에요. 음악실 밴드 음악실 요만한 걸 만들어놨대요. 요만한 걸 지하 공간에 한 10몇 개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2년 3년치까지 다 동이 나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미쳐요. 그냥 이거 서로 쓰려고. 근데 우린 인재 시작이고 그래서 학교의 음악실 이런 것들을 제가 설계할 때 좀 분리 설계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 이제 좀 건의를 올리는 게 그런 일들이 결국 우리 아이들이 또 쓰고 할 일들이거든요. 방과후 시간에도 또 써야 되고 또 우리 주부님들도 음악교실 같은 거 하고 밴드 동아리 왜 못 만들어요? 주부님도 당연히 만들어야죠. 드럼 쳐보세요. 남편 속상인 거 다 풀려. 사물놀이를 제가 딸 둘이랑 와이프랑 지금 준비 중이에요. 이게 이 타악기 하면요 정말 스트레스 풀리고 기분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하고 그게 가족이죠.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자꾸 창출해내고 만들어내고 이웃과 같이 하고. 국영수 좀 잘못하면 어때요? 지난 그냥 근데 저희 큰애가 수학을 50점 맞고 와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넌 아빠 닮았다 하네. 그러고 알았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세요? 예, 더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시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제3제사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가예요. 제가가 아니고
만들 때까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안민석 의원하고 김진표 의원 뭐 아주 굵직굵직한 분들 또 시장님들 수원시장님하고 도의원 시의원님들 여기를 현장 방문하고 여기서 회의를 한번 하셨어요. 얼마 전에. 정말 깜짝 놀라고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게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 어렵게 만들어진 겁니다.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교육청 땅에다가 시의 행정기관을 짓는다. 동탄 1신도시 동사무소 하나가 200억, 300억 들은 겁니다. 생각해 보시고 600평이에요. 그게 이 정도 비용을 들였는데 그거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13만이, 이제 15만이 되겠죠. 동탄이, 1신도시가. 복합문화센터 하나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건 복합문화센터 절반만한 기능을 해요. 그게 6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는 학교 따로, 행정 따로 이런 거 없어요. 정말 여태까지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교육을 지켜주는 우리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교육가족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이분들도 당당하게 지역사회와 동참하고 해서 경륜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교장 선생님 끝났다고 끝날 일이 아니죠. 계속 교육계에 남아서 지역에 같이 만들어가고 해야죠. 그런 틀에서 협동조합이다, 사회적 기업이다, 노약자도 또 장애자도 소외받지 않는 도시 만들자, 더불어 같이 행복하자라는 게 이음터의 전 정신이고, 그 곁에서 아이들이 희망을 찾아야 된다. 자존감이요. 저희 큰딸처럼 국영수 좀 잘못해도요,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도 요즘에 화장을 해가지고요. 제가 외국 나가면은 와이프 선물 사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전 우리 딸내미들한테 대한민국 남자랑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나쁜 놈들이에요. 설거지 한번 제대로 안 하고요.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딸내미 화장품은 사와요. 중학교 2학년인데 싸구려 쓰지 말고. 아빠랑 어디 나갈 땐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애들 여기 그루프는 왜 머리에 달고 다녀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나갈 때 풀러서 이쁘게 보이려고 이거 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장식용이던데요? 당당하게 외식 나가는데 이걸 딱 이렇게 하고. 근데 자우자 애들 생각은 달라요. 그걸 나쁘다, 넌 무조건 이거 아니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공간을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러는 와중에 핀란드처럼요, 피사의 최고 수준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다양성 때문에 정말 수학 월드컵에 1등하는 애도 나오는 거예요. 국영수 제가 포기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잘하는 아이들은 정말 잘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또 음악을 잘하는 아이들은 음악 잘하게끔 만들고, 그 음악에서 1등은 못하더라도 평생 클래식을 들으면서 내가 평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그 가치가 훨씬 크죠. 그래서 그런 교육은 말씀드렸듯이 저 혼자 아니고 지역 공동체가 같이 만들어가는 거고, 여러분들의 교육인 거죠. 전 장만 펼쳐놨습니다. 기대도 크고요. 장시간 같이 해주시고, 저 확신이 지금 들었어요. 어느 분과 제가 영국을 같이 가게 될 것까지도 제가 느낌이 와요. 꼭 모시고 같이 가서 선진교육도 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확인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해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